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금요일 방송인데요. 이번 한 주의 정리부터 다음 주 시장 대비 전략까지 모두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주요 변곡점인 2,700선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히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 테마와 제약바이오 테마들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들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테마주에 대한 설명 진행해 주시고 공략주 2가지씩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IO라는 별명에 걸맞게 최근에 공략 주셨던 이스트소프트가 무려 22.27%, 2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를 공략 주실 때마다 20% 가까운 상승률 지속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테마 소개해 주시면서 27.16%, 보성 파워텍도 22%, 동원 F&B는 2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꾸준하게 좋은 상승률 지속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역시나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콜라텍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다음 주 시장 대비 전략들부터 다음 주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50분 중에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철입니다. 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이 뭘까요? 잭슨홀 미팅이 참 이게 뭐냐? 뭐 예전에 뭐 레드북도 나오고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와이오밍주였나? 미국의 그 잭슨홀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잭슨홀 미팅이라고 불리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보통 이제 페드 그 의장에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향후 우리의 시장, 경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의 방안을 도출을 해낼 것이다에 대한 회의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연준 의장이 거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그 9월 달이나가 네. 거의 확실한 그 상황이 그쵸. 오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가 됐죠. 기정사실화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2024년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아니다. 5월 달에 하겠다. 아니다. 뭐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는 9월 달에는 하겠다. 하지만 또 이제 한국은행은 네. 13번째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13번째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을 그 필두로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어제장에 좀 그 발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긍정적이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자체가 전보단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청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비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요런 그 미국 증시 요런 큰 아주 기분 좋은 녀석들은 또 상승 출발합니다. 상승 흐름을 잘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아주 훌륭하다. 우리 국내 증시는 언제쯤 최고점을 경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앵커님. 네. 앵커님이 보시기에 국내 증시 네. 어떻게 좀 될 것 같나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내 시장이 사실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저에게 해주시네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잭슨홀 미팅 이후로 조금 국내 증시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참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네. 시장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리적 그런 위치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계속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빼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주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또 내리고 또 이제 뭐 건설업 쪽이라든지 이런 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앵커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줬다 치고 제가 봤을 때에는 국내 증시가 사실상 그 9월달 원래는 9월달은 네. 9월달엔 주식시장 쳐다도 보지 말아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9월달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약세장을 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너무 약세장이었어요. 여태까지 너무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네. 코스닥이 11% 빠지고 2020년 3월 19일이었나 20일이었나 요때쯤에 코로나가 한창 창궐해가지고 터져가지고 그 증시가 미친 듯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11%요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검은 월요일이라 해가지고 2주 전 월요일인가요? 네. 와, 블랙 그때- 먼데이라고 해서 10%씩 빠졌었죠. 그쵸. 11%가 빠졌어요. 네. 이거 보고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낙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9월 시장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격언과 다르게 조금 상승하는 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잭슨홀 미팅 23일 11시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텐데 이러한 소식들과 함께 9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월 시장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앞으로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9월 시장 대응 전략들 그리고 공략주로 수익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콜라텍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그동안은 조금 시장이 관망세를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9월을 좀 좋게 보신다라고 하셨으니까 9월 시장에서는 좀 그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있는 테마들 살펴봐도 좋을까요? 일단 기준금리 인하 관련한 테마를 앵커님이 만약에 살펴보신다면 어떤 네. 테마들을 살펴보실 생각이신가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제약바이오와 건설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코로나 이슈들 해가지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변종 이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나라 무슨 제약 뭐 이름이 많았었는데 제가 거기를 머릿속에서 다 지워가지고 그런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한 1000%씩도 오르고 며칠 동안 1000%씩도 오르고 막 5000% 오르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국내 증시에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주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렸었어요. 많이 물렸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상승률은 사실 절대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의 이력들이라든지 죽어 있는 매물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바이오주를 하신다라고 하셔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네. 한 15%에서 요즘 사실 한 20%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간다라고 하셔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한 15% 정도만 여러분들이 싹 수익을 보시고 탈출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테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바이오나 건설 섹터 이미 오늘 장에서 많이 상승이 나온 테마들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 지금 장에서 어떤 쪽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네. 이것도 이거를 또 할까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 생각도 안 했거든요. 네. 사실 뭐 AI 쪽이라든지 제가 좀 애초에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인공지능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걸 너무 좋아해서 이걸 또 이야기하면 한 종목에 한 2~3시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말을 어떻게 좀 줄일까 이런 생각도 되게 하는데 네. 그런데 또 당연히 안 하려고 했죠. 몇 주 전에도 했으니까 네.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슷한 섹터들을 몇 주 전에도 했기 때문에 안 해야지 했는데 기사들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계속 붙잡던가요? 이거는 야 치워라 이건 해야 된다고 갑자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싹 훑어봤는데 야 이거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게 인공지능이 한참 미친 듯이 올랐었어요. 이게 올해 초에 작년 말 이때쯤에 관련되어 있던 뭐 챗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AI 콜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제가 거기서도 수익도 굉장히 많이 들였었는데 그런데 와, 그 자리가 완벽하게 너무 아름답게 차트적으로도 쭉 올랐다가 쭉 예쁘게 빠지고 기간 조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을 많이 다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꿈틀꿈틀 대고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그거를 누가 또 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젠슨 왕 CEO가 필두로 AI 시장을 거의 정조준한 느낌이에요. 정조준해가지고 그쪽 시장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애초에 고개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인공지능 시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렇고 구글 쪽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뭐 많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업 역시나 인공지능 쪽 하면은 우리나라 그 AI 클론이라든지 뭐 네. AI 뭐 가상 뭐 아나운서라든지 네. 기상캐스터라든지 제 자리 아나운서님 자리 위험합니다. 그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력 하나로 탑입니다. 탑. 그런가요? 탑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이 기업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천정부지로 섰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내려온 상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인공지능 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네, 최근에 네네네. 이 AI 버블이라고 해서 그쵸. 인공지능이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항상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네. 이 버블이 끼고 있는 속도가 더 느리다. 네, 사실상은 그게 팩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야 AI 시장 AI라 해봤자 제대로 만들기나 하냐 하시는데 앵커님도 방송 대본을 AI에게 맡기고 다 맡기는 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그럼요. 네. 혹시 다 도움을 맡기시나요? 조금 받고 있죠. 도움을 좀 받는데 네. 비서 마냥. 그럼요. 야 너 이거 써라. 네. 야 50분짜리 대본 하면 쫙 써줘 이렇게. 네. 사실 이제 저도 도움을 한번 가끔씩 받곤 하는데 요새는 좀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검색을 하면은 얘가 좀 다 알려주는데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유료 버전을 쓰셔야 돼요. 유료 버전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네. 유료 버전은 기똥차입니다. 꿈의 몽도 해주고 별걸 다 해줘요. 어쨌든 AI 시장 그 생성형 AI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그걸 학습을 해서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내서 창조를 하는 노래도 만들어주고 소설도 만들어주고 영화 대본도 만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성을 한 걸로 자기가 또 학습을 합니다. 그게 딥러닝인데 계속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더더더 똑똑해지는 게 바로 지금 현재 AI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앵커님께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 AI 기업들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를 하질 않아요. 네. 자기네들이 쓰고 자기네들이 보관을 합니다. 그만큼 기밀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업들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AI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네네네.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고 인공지능을 봐야 한다라고도 집중 공략을 해주신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네네네. 2주 전에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 공략 주시고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아, 이스트소프트 이 친구가 네. 뛰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아, 이스트소프트 이 친구가 아주 잘 뜁니다. 이게 이스트소프트 하면은 예전에 뭐 그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알약이라든지 컴퓨터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 전 국민에 대한 웬만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정보입니다, 정보. 네. 이 그쵸? 정보를 토대로 이런 인공지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자,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앵커님이 싹 들어와가지고 약간 까먹었는데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차차 하나둘 풀어가는 걸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AI 시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스트소프트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챗봇이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쪽에서도 AI 시장을 조금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AI, 인공지능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포트에 반드시 담아가야 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종목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주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증시 콜라텍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이 바로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2주 전 8월 9일 공략을 해주셨는데 지금 8월 20일쯤 15%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공략일 대비했을 때 22%의 상승률 달성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주 공략 주실 때마다 20% 가까운 상승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주 오늘도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AIO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꾸준하게 공략 주시고 또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인공지능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오치열 전문가님의 인공지능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시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앞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스톰캐스트를 공개했다고 해요. 그게 뭐죠? 스톰캐스트가 이 기상 예측을 해주는 오. 인공지능 모델이죠. 와, 대단합니다. 야, 인공지능으로 이제 기상 예측. 원래 기상 예측을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었고 네.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AI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스톰캐스트라는 거를 기상캐스터처럼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는데 이 스톰캐스트가 뭐냐면은 기상을 왜냐하면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상 기후 현상들 막 갑자기 막 마른 하늘에 날벼락 옛날에 그 막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이게 아닌가? 어쨌든 뭐 그렇게 천둥 번개치고 막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계절처럼 바뀌고 있다라고 해요. 네, 요새 아직까지도 너무 덥잖아요. 원래 같으면 이제 시원해져야 되는데. 원래 9월 초까지 덥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는 항상 9월 중순까지 더웠던 것 같은데. 유난히 올해 여름이 더 덥지 않았나요? 아, 근데 올해 여름이 뜨겁습니다. 네. 뜨겁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와,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야, 날씨 좋다, 하늘 싹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쫙 막 쏟아지고. 맞아요. 이거는 무슨 이거 동남아 여행 갔을 때 그럴 때나 지금 야, 스노클링 하자 바다 뛰어들었는데 하늘 예뻤는데 갑자기 먹구름 네. 싹 해가지고 비 쏟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없고 이제 여름 겨울만 있죠. 여름 겨울 있는 이 두 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갑자기 우기가 생기는 그런 이상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상 과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남아 계절로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그리고 구글에서도 계속해서 이상 기후를 대처를 하고 잡기 위해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잡긴 힘들겠지만 최대한 그렇죠.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엔비디아에서 스톰캐스트를 공개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야, 그 엔비디아가 만들었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보다 10%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10%?
10% 정도면 미묘하지 않나요? 10%면 굉장히 정확하겠죠. 아주 훌륭할 겁니다. 아주 훌륭할 건데 우리나라 기상청에 그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떤 모델인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10%가 더 크잖아요. 기대치가 더 큰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래 기존에 한 20-30% 정도 맞았던 게 10% 늘어난다고 해도 25% 정도밖에, 그렇죠. 22%, 23%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미미한 수치인데 미국은 애초에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그리고 거기에 막 토네이도 폭풍 막 몰아치는 거를 가가지고 직접 관측을 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잡혀 있는데 그런 기술력보다 10% 더 성능이 우수한 그 AI 모델을 공개를 했다. 스톰캐스트라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 구글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미 해양대기청과의 그거를 그 비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구글뿐만 아니라 그 엔비디아 역시나 AI 쪽 시장을 종조준해서 계속해서 AI를 투자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앵커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일장에서는 3%에 넘게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요 정도 빠지는 거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28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진입을 할 때인가요? 엔비디아는 아니죠. 엔비디아는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집중하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사실상 그 AI 시장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엔비디아가 AI 뭐 GPU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 과독점해가지고 90% 이상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높게 칠 때마다 계속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용 GPU, CPU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 보시면은 자 어제 3% 빠지고 요만큼 빠졌죠. 요만큼 빠지고 다시 또 올라오고 회복을 있는. 했네요. 그럼요. 요 정도 3% 정도 빠진 거는 귀엽죠. 어쨌든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AI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척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실상 시장 자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시장이 영 별로다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카카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하반기에 AI 대화형 플랫폼을 출시를 하겠다. 이게 카카오톡과는 별개로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앱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챗 GPT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AI 관련되어 있는 챗봇 대화형 그 플랫폼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 현재 챗 GPT-4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거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챗 GPT-4를 돈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챗 GPT-4를 무료로 뿌리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무료로 뿌리고 있고 그래서 돈을 안 주고도 챗 GPT-4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까요? 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챗 GPT-4에 버금가는 무언가를 출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챗봇 관련되어 있는 AI 관련주들 싹 다 오릅니다. 사실상 제가 무조건 오른다, 반드시 오를 거다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웬만하면 오르지 않을까. 거의 한 95% 확률로 오르지 않을까. 사실상 AI 시장 자체가 많이 눌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인공지능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빅테크 기업들 역시나 AI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도 기상 예측 AI 모델 스톰캐스트를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 스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 최첨단 모델보다도 10%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모두 다 인공지능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관련주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명,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주셔야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면 오치열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인공지능 관련주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AI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시장 규모가 조금 궁금합니다. 시장 규모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어이가 없죠. 네. 이 자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AI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말도 안 되게 싹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2023년도, 2024년도 그 이후로 2025년도, 2026년도, 2023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30년도에는 그러니까 한 7년 후죠. 7년 후인데 이게 1조 6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달러.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시장이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2천억 달러입니다. 2천억 달러인데 이게 거의 한 10배 버금 가게끔 상승을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7년 동안 거의 한 7배 정도가 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7년 동안 7배, 8배가 뛴다라는 거는 저도 사실 그 직접적으로 체감이 안 됩니다. 네. 그 CAGR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 건데 사실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앵커님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관련되어 있는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되게 재밌게 들으실 거예요. AI가 이미 생성형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많은 그 미래 학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우리가 AI를 발견을 하고 개발을 하고 만들어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건가요? 이미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반년쯤 됐나? 그때쯤에 일론 머스크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AI 지금 개발하지 말자 서명을 했었잖아요. 네. 갑자기 아들 보듯이 이렇게 그 엄마 미소를 지으시니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그 서명을 했었잖아요. 네. 서명을 하는데 그 서명을 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모르죠. 아, 그래요? 네. 아, 인권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비슷하죠. 인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기술력이 너무 무서워서 이게 AI를 자, 재밌네요. 예능 프로 하는 것 같고 AI를 개발을 네. 멈추자 서명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 운동을 촉구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걸 왜 했냐? 아, 무섭다. 이 AI의 발전이 너무 무섭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제어하기 전에 얘네들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실질적으로 AI 관련 법을 규정을 해서 우리가 AI를 통제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지 않고 AI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AI가 인간을 잡아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많은 그 종사자분들이 그걸 했어요. 서명을 했는데 문제가 뭐다? 안 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죠. 안 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가 안 되겠다. 이거 집어치우고 빨리 우리도 개발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해서 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만들어내고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AI는 네. 거품이 약간 꼈었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네. 올해 초반에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1000%막 이러고 올랐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긴 너무 많이 했죠.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기업인가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저평가가 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AI 버블론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거품이 껴있다라는 이러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이 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딱 공략할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관련주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20분 남았는데요. 20분 안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인공지능 관련주 다음 주 시장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오늘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인공지능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많은 인공지능 주들 중에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의 특징이라던가 꼭 이 종목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공개가 되긴 하는데 아, 그런가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공개를 해볼까요? 오, 갑자기 이렇게요? 네, 뭐 다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고 네.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그 공략한 종목입니다.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2주 전에 제가 공략한 그 종목입니다. 그 종목 오. 그대로 가지고 온 이유가 그 종목도 22% 제가 안내를 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네.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부족하다. 이거 공개를 아니, 이미 자, PD님이 공개를 20%가 해버렸습니다. 올랐어요. 이미 20%가 올랐는데 다시 약간 좀 빠졌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출발도 안 했다. 사실 제가 그런가요? 이거 올해 초에 이 종목 올해 초에 공략을 해가지고 한 200%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점프를 하면은 뭐 퀀텀처럼 퀀텀까지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퀀텀까지는 아닌데 못해도 한 40~50%씩 오르는 그런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는 귀엽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차트를 옆에서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보고 해도 아무리 봐도 오를 것 같아서 이거는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2주 만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거의 전무후무한 것 같은데 원래는 방송 종목을 잡으면 최소한 한 2~3달 안 하거든요. 2~3달 안 합니다. 아무리 그쵸. 이거 좋아 보여도 멘트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도 하면서도 지루해요. 네. 하면서도 지루한데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지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잡아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그런데 어느 타점에서 사면 되나요?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오치열 이 양반아 이거 어디서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 첫 번째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들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인공지능 관련주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주 전 방송에서 공략 주신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2주 전에 공략을 주시고 20%가 넘는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재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타점과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두 번째 종목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인공지능 관련 주였고요. 두 번째 공략주 역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 공략주와 두 번째 공략주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갈까 합니다. 최근에 또 보고 계시는 이슈가 있다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었고 네. 두 번째는 혹시 앵커님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두 번째요. 네. 전력난인가요? PPT를 이렇게 대놓고 훔쳐보시는데 자, 제 노트북을 네. 자, 대놓고 훔쳐보시고 자, 너무 세 글자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즘 네. 전력난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도 종목들도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전력 그렇죠. 설비 변압기 얼마나 잘 갑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이제 정확하게 저랑 이제 생각이 거의 뇌가 연결돼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네. 어쨌든 뭐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전력난. 이 전력난이 왜 이렇게 오는 걸까? 이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는 네. 물론 제가 살고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닌데 한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인가, 선풍기는 무슨 선풍기, 부채질하고.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항상 부채질을 하긴 했었는데 네. 그 부채도 만들어서 부채질하고 그러잖아요. 네. 색종이로 막 해가지고 어쨌든 막 그런 그 추억이 샘솟는데 그 지금 이상 기후에 대한 현상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동남아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 습해지기도 하고 뜨겁고 햇빛이 예전 햇빛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학교 시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햇빛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뒷목도 햇빛 많이 받으면 막 간지러워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햇빛 알러지처럼 뭐 올라오는 햇빛 많이 받으면 갑자기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후천적으로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올라왔다 하시면은 바로 병원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햇빛 자외선 잘 차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상 기후가 그렇게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막 치고 막 햇빛 쨍쨍한데 비 쏟아지고 심지어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또 비 안 오는 곳은 미친 듯이 안 오고 이게 말이 안 되게 극과 극의 현상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력난, 햇빛이 뜨거우면 예전에는 선풍기 하나 돌려가지고 살았는데 선풍기 하나 이제 회전해놓고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이렇게 TV 보고 막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조금 더우면은 창문 닫아 에어컨 딱 틀고 이렇게 에어컨을 트는데 에어컨 한 대 가동하는데 선풍기 36대였나? 그 정도의 전력을 잡아먹는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배웠던 것 네. 같은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한 30몇 대예요. 32대인가? 그 정도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에어컨들이 이제는 네. 좋은 아파트들, 좋은도 아니에요. 요새 신축 아파트들 들어가 보면은 시스템 네. 에어컨이라 해가지고 오. 방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모르시나요? 네. 네, 방방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 거실에는 심지어 2개씩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 스튜디오만 하더라도 에어컨이 엄청 돌아가고 있잖아요.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에어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근데 빛이. 이렇게 더운 날씨 때문도 있겠지만 네네네. 인공지능이 좀 확산이 되면서 전력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앞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전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야기할 거를 네. 다 뺏어서 이야기하고 제 PPT도 뺏어서 보시면서 이제는 제 멘트까지도 뺏어서 보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이상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네. AI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원하게 이렇게 뺏어 가시는데 네. 자, 어쨌든 이상 기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기후의 문제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온도가 5도가 올라가면은 지구가 뭐 멸종한다. 우리나라가 그 지구 인류가 멸종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네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럼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가 상승을 할 것이다. 언제? 2040년도에. 불과 16년 남았네요. 16년 후에 폭염이 그러면은 와 1도 정도 오르면은 괜찮지 않을까? 야 35도 버티는데 36도도 버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폭염이 8배 그리고 집중호우가 1.5배
그리고 가뭄은 2배로 늘어나는 말도 안 되는 그 굉장히 극과 극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기온이 한 1도에서 2도 정도 오르게 되면은 우리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우리나라라든지 뭐 그 중앙아시아 요쪽 라인들 있잖아요. 요쪽에 요쪽 라인들은 거의 365일 천둥번개 치고 그런 아주 상태가 안 좋은 환경에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2050 넷제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상 기후가 계속 안 좋은 상태니까 전력난이 계속 심해집니다. 예전에는 머리 드라이기가 없어가지고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햇빛에 말리고 태양풍으로 말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드라이기 쓰고 이렇게 노인처럼 제가 말하나요? 아닙니다. 그 드라이기 하고 네.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막 전자레인지도 쓰고 거기서 막 그 워시타워라 해가지고 세탁기 하고 위에 건조기로 바로 돌려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쵸. 전력을 너무 많이 씁니다. 에어컨 방마다 다 있어요. 맞아요. 에어컨 거실에 2대, 침실에 1대, 그 작은 방에 1대, 그 뭐 많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전력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사용량, 그래서 블랙아웃에 대한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참 맨하튼이 또 42년 전 그날처럼 42년 전 그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맨하탄이 또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블랙아웃이 되면서 네. 굉장히 이게 그 3시간 동안 7만여 가구가 그 피해를 받고 부상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갑자기 싹 꺼지면은 얼마나 네. 무서워요. 아, 그쵸.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앵커님 혹시 집에 정전 나보셨나요? 그럼요. 전문가님 만나보셨나요? 저도 나봤죠. 저는 한 학생 때, 고등학생 아. 때 났었는데 고등학생 정말 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30년 전쯤에. 30년 전이요? 아닙니다. 네, 쪼크입니다. 쪼크. 당연히 쪼크죠. 네. 저희는 너무 영하기 때문에 네. 한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한 그리고- 5년 전쯤이죠. 네. 네, 어쨌든 그 다른 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어쨌든 정전. 천둥번개 막 치면은 이제 그 어디가 합선되기도 하고 뭐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뭐 두꺼비 집이 다 꺼지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한 가구당 전력의 최대 수요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데 신기한 게 뭐 예를 들면 드라이기라든지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네. 에어컨 요런 것들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음. 그 전자레인지도 뭐 파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제가 어제 네.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네. 딱 요리를 달그닥 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정전이 싹 되는 거예요. 어제요? 어제 저희 집만 그런 거예요. 보니까- 되게 최근이네요. 네, 보니까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있고 막 뭐 환풍구 돌고 있고 불 다 켜놓고 거실이랑 막 침실에 에어컨 다 풀로 틀어놓고 워시타워 돌리고 있고 옆에서 와이프 드라이기 싹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꺼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올 여름 네. 전력 수요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왕왕 계시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전력난 관련주를 공략을 좀 해야겠다 하고 제가 싹 훑어봤거든요. 네.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전력난 관련주요. 너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또 앵커님이 딱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 네. 그 전력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섹터라든지 어떤 테마를 좀 공략을 하고 싶으시죠? 근데 네. 전력난이라고 하면 보통은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이쪽을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님도 지금 전력난 관련주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정확합니다. 신재생은 아니에요, 사실. 신재생은 아니면 원전이네요. 원전이죠. 신재생이 왜 아니냐면 전력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신재생은 더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빨리 이제 전기 수급을 땡겨야 되는데 신재생은 전기에 대한 효율이 극악이에요, 아직까지.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캐로브스카이트라고 태양전지 뭐 하여튼 뭐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그 효율이 굉장히 좋은 태양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어디 창문에다가 붙이고 그럼 우리가 전기를 미친 듯이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은 야 케로브스카이트 관련주가 뭐냐 치어라 하시면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건데 자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야 이거 전력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노후 발전소를 인수를 합니다. 야 이거 야 우리가 사자.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 데이터 센터로 다 전환을 하잖아요. 네. 전환을 하면은 그러면은 또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전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무슨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계속된 그런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원전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가 그거 있잖아요. 그 7광구 말고 그 동해 유전. 네. 갑자기 금요일 저녁만 대왕고래 되면 프로젝트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네.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금요일 네. 저녁만 되면은 네.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동해에 유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봤는데 2021년도까지 6-1광구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6-1광구에서 그 천연가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2021년도까지.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그 산유국이었죠. 사실상. 산유국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공부하다가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뭐 유전도 그 뽑아서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력 체코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고 체코에다가도 원전 수주를 따내고 있고 폴란드도 따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원전 관련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딱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종목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랩 좀 할 건데 2부 종목 차트를 한번 쓱 보자면 차트가 네. 그 블랙 먼데이 때 그 검은 월요일 때 저는 이거 너무 박앤세일을 많은 기업들에게 해준 게 아닌가. 이게 사실상 3,200원을 깨기가 힘든 기업이었거든요. 힘든 엄청 기업이었는데 빠졌네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상태예요. 이게 쌍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 나락으로 가겠는데 라고 했는데 다시 자리를 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5일선까지는 바로 위로 올라와줘서 굉장히 네. 긍정적인 이 상태에서 향후 강한 상승만 동반한다면은 사실 강한 상승도 아닙니다. 3,500원 선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한 20% 정도 되거든요. 한 20% 정도 여러분들이 3주, 2주 정도 안에는 바로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공략주 지금 전력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AI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변압기나 전력 설비 관련주들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와 함께 강세를 나타낸 테마 역시나 원전입니다. 이제는 이 AI 수요 증가 그리고 전력난으로 인해서 각광받고 있는 쪽이 원전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전 테마 꼭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자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3,500원 선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차트 분석부터 자리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방송 시간 딱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정확한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방송이 없는 날에도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양질의 자료와 함께 교육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종목명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콜라텍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